자, 그럼 세무사에 대한 궁금증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알려주마! 자, 일단 실제로 이 세무사무소는 어떤 곳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두 분이 직접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VCR 먼저 함께 보시죠. 부담하셔야 될 증여세가 대략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이제 판단해봤을 때는 한 이제 2억 7천 정도, 7천 내외 정도 나오실 것 같거든요. 노현정 세무사님 아니세요? 네, 통화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통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세무사분들이 좀 통화하는 경우가 좀 많은 모양이죠? 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통화로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럼 통화하는 일이 많았던 네. 거야?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때문에 통화하는 경우가? 코로나 이전에도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후에는 좀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뭘 계속 이렇게 수기로 네. 뭘 작성을 하시네요? 네네, 통화 내용을 항상 메모하고 네, 제가 전달한 내용도 했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잖아 지금 무주택은 맞아. 근데 이제 분양권이었어. 그리고 신규 주택을 치더니 분양권 아닌 거 했죠. 이걸 치더라면 얘는 1년이다 이거잖아. 저 계산기를 계속 이제 두드리면서 작업을 하시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엑셀이나 이런 거 이제 컴퓨터 바로 기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일단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엑셀로도 검증을 하고 프로그램으로 또 한 번 검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3단계 정도. 네. 그렇죠. 저는 일단 출근해서 거래처들이 이메일 보내준 거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세무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일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신고 대리 업무를 많이 하는데 보통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같은 거 들어온 업무들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래처 전화 오는 거 받고 원천세나 부가세 같은 업무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어떤 질문들이 많이 오나요? 요새는 특별히 양도소득세랑 증여세에 관련해서 이게 질문이 이제 많이 팔고 나서 네. 세금을 또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또 증여? 증여요. 증여도 역시나 증여해주고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증여 이전에 증여가 유리한지 양도가 유리한지 아하. 요거에 대한 판단이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뒤에 3개월 시에 이제 그 비슷한 평형대의 차익 매매사의 경계를 근데 개인 휴대폰으로 많이 좀 통화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작업하려면은 녹음을 하는 게 필수여가지고요. 혹시라도 이제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놓친 부분이 있으면 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기 네, 위해서. 들어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야, 서류들이 요즘은 저렇게 하나요? 원래 파일로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종이 서식으로 저렇게 5년간 이제 보관하는 게 또 세법상 의무인 것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저렇게 뺏어 보는 게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또 빠를 때가 많습니다. 100만 원 정도 들어가셔서 지금 남은 금액은 한 250 정도. 제가 이제 처음 준비를 할 때나 공부할 때는 좀 수학적인 감각이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감각보다는 법리를 판단하는 능력이 세무사한테는 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놓이면은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세액 계산을 할 때도 그 법리 판단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그게 법리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고 결국엔 더 큰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세무사 하면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숫자를 좀 많이 다루는 직업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법리적인. 네. 아무래도 세법이 계속해서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법 바뀐 걸 모르고 했다가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혹시 뭐 거기 관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뭐? 엄청난 에피소드까지는 아닌데 이제 바뀐 세법의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를 혼동을 해서 납세자에게 이제 예상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이 기점 전후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기점을 뭐 잘못 잡아가지고 이제 어떤 큰 차이 의사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뭐 잠 못 이루고 새벽에도 벌떡 일나가지고 2시에도 납세자한테 전화드려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아 정말 뭐 하루하루 그냥 퇴근 시간이 따로 없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또 뭔가 이제 상의를 또 하시네요. 야, 어휴 서류도 뭐 가로 세로 뭐 양식이 뭐 따로 없네요 그냥.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혼자 좀 하기 벅찬 경우에는 협력해서 진행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한 명이 정으로 가고 그러니까 부사수로 가가지고 두 분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레드프레스가 가끔 그냥 신카로 가서 미리 땡길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냥 그거 개로만 매출 잡아요. 그리고 세무계산서 따로 안 끊어요. 가끔 그렇게 발생해요. 죽어요. 다 주거형이고 네. 입법까지 주거형이니까 그냥 네. 4주택 그냥 3주택 중과세네. 근데 양도 차익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 이거는 이제 부가세 결제 부가세. 봐주시면 야, 세금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양도세, 증여세, 부가세, 소비세, 소득세. 아침에 오면은 먼저 사실은 이제 요즘 세법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뉴스나 메인 포털 뉴스 이런 것들 먼저 살펴봐서 세법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변수가 생길지 또 이제 이 즉각적인 뭔가의 대책들이 막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고객들에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 이슈 기존에 이제 다뤘던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 다뤘던 업무들이 계속 머리에 맴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은 이런 방식은 또 세금을 좀 더 절세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이제 뭔가 세법적인 적용을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세법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제일 요즘 많이 하는 건 확실히 세법 검토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세법에 대한 적용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세액 차이가 크게 유발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전부 다 법리적 판단을 하더라도 정말 항상 그 불안감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로스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직접 사항을 보면서 대화 나누고 또 이런 점들은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어허. 그런 이제 체크 사항들을 두세 개씩 또 생기면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들을 많이 들이면서 법리 판단을 시간을 숙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사 직업은 뭐 이게 직급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이제 세무사끼리에 대해서는 직함에 이제 수평적으로 하지 수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진 않습니다. 연차에 대한 어떤 선후배 정도는 뭐 나눌 수는 있지만 아니면 직급이 뭐 과장, 뭐 대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같은 세무사님으로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좀 자유롭겠어요. 또 세법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연차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어떤적인 세법적 마인드가 얼마나 강한 친구가 더 나에게 큰 도움이나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하고 항상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런 거 절대 없이 수평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아무리 연차가 있지만 세법은 계속해서 리셋이 되고 재부팅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연차가 사실은 그렇게 그죠? 노하우는 물론 있겠지만 계속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는 얘기가 가장 최근에 붙은 세무사가 가장 세법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예. 네, 오히려 거꾸로 가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 잔금 치르고 나서 GX 넘어가서 그 과정 때문에 좀 걸리던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볼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계속 유지되면 상관없는 거네. 방금 이 세무사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네. 넥타이가 이미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제껴졌네. 아,
양도세 이러면서.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자금 현금 여력이 흐름이 안 돼. 5억 정도라고 하셔서 절대 4억 안 8천 돌려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권은 조금 힘들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뉴스 한 번만 더 파악해보고 그걸로 이제 의사결정 낸 다음에 미팅 준비합시다. 사실 그 돈의 그런 가치가 사실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5억 그냥 드렸고요. 한 15억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사실 예, 단위가 좀 격차가 좀 있는 모양이죠. 한 세무사업을 한 1, 2년 정도만 하시면 사실 그냥 모든 기본 단위가 어기에서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많은 좀 내 입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금액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1,400억의 상속세. 상속세요? 예. 상속 물려주는 거? 유산? 예, 예. 1,400억? 예, 뭐 그런 이제. 근데 뭐 이제 뭐 큰 대형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의 이제 사업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조 단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대기업의 어떤 그 세금 업무를 알아보려면 매출부터 알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조 단위가 세금 납부하는 게 조 단위입니다. 세금을 조 단위로 납부를 한다. 조 단위로 납부하는 업체도 발생을 할 수 있죠. 예전에 조를 세금으로 이제 공납한다는 얘기, 옥수수나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조 단위를 네, 계속 보겠습니다. 소세 때 좀 번이 올라오는데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존 업체에 맡으셨던 거 마지막 그 재산세 팀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진짜 와. 그냥 친구들이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고 합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 제가 느낀 것보다 더 세무사를 찾는 사람들 사실 많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업무가 정말 엄청 많다라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나름 또 시즌이라는 게 있어서 시즌과 비시즌이 있는데 시즌 때의 업무량은 좀 많이 살인적이어서 그래서 체감도로 느끼는 피로감이 그때는 아주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기 전에는 좀 몰랐었는데 경험해보니까 좀 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잠깐 뭐 두 분의 일상을 봤지만 엄청 뭐 바쁘시게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계속 이렇게 지금도 바쁜 시기죠. 네, 일하다가 왔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세무사는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정의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세무사는 그 납세자분들의 이제 권익을 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납세 의무를 이제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좀 사명으로 하고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금은 그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뭔가를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법은 이제 개정도 자주 될 뿐더러 너무 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접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를 이제 납세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신고 대리부터 상담, 그 다음에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드리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개그맨 되고 처음에는 뭐 아예 모르니까 그 세무서를 그냥 갔다가 보고 그냥 가시라고 세무사님 도움을 받고 하시는 게 절세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바로 갔죠.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사회 구성원이 돼서 나에게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모르잖아요. 계속 이제 취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회계사가 말하는 합격 꿀팁. 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지만 아주 그냥 희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낱낱이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저희 취업비사팀이 우리 정은우 회계사님이라는 그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영상부터 보시죠. 여기 사무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예쁘죠? 저는 그냥 그 사무실이라 그래서 약간 좀 투박하고 조금 갑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환하네요. 회계사님이시네요. 여기 종소세 신고하던 한 컴 타자가 몇 타 정도 나오니까 엄청나게 좀 빠르시네. 부끄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원님 되시죠?
네네, 정은우 회계사입니다. 네, 잠시만요. 근데 이미 뭐 영수증이랑 그 뭐 신용카드라든지 연말정산 자료 다 잘 제출하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그 일반 직장인이랑 크게 다를 점이 없어서 그뭐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로컬에 있는 회계법인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거래처 사장님이나 뭐 직업 있으신 분을 투잡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점심 시간을 정해서 점심 약속으로 주로 사람들 만나면서 뭐 세금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들으면서 네,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이 있으면은 출근을 하고 일이 없으면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 탄력제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냥 네, 자유롭게?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수임한 일이 있으면은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출근할 수 있지만 근데 일이 없으면은 뭐 출근하지 않아도 전혀. 내가 어떤 그 건을 받았을 때, 의뢰를 받았을 때 이거를 이제 해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9시부터 뭐 6시까지 꼭 그런 시간을 네네, 채울 필요는 맞습니다. 없는 거네. 굳이 꼭 출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만 해결하면 되는 네네, 거네. 맞습니다. 거기 반해서 좀 최대한 회계사님 좀 부러워하시는데 출근 시간이 정해지는 모양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9 to 6로 정해져 있고 업무가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야근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추가가 되면 야근을 하는데 네, 뭐 업무가 없다고 해서 줄어들진 않죠. 4시에 퇴근하거나 조기 퇴근 이런 건 없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정산 업무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지금 4월달, 3월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때 추가로 주신다고 하셨던 거. 그럼 아직 덜 받으셨구나. 지금 같이 그러니까 지출 결의가 같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업 예산이랑 다른 거는 제외하는 걸로 여기 지금 이렇게 한 줄만 남겨놓고. 같이 일하시는 분은 복장이 왜 저렇습니까? 저희는 복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할 때 복장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냥 이제 업무만 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출근 시간도 없고 복장의 규제도 없고. 굉장히 자유롭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전공하는 업무 분야가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아까 김현기 회계사님은 그 감사 업무를 많이 하셨어서 그 보조금 정산 업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그 회계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이 파생되는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제가 또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매출 금액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가결산도 네네. 작업해가지고 드렸었는데 네네네. 그 금액 비율보다 높으시면은 아무래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용도가 지금 마무리가 돼가지고 일단 신고 기한은 뭐 31일까지긴 한데 이때까지는 뭐 무리 없이 일단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롭네. 근데 최근에는 저희 법인들도 빅펌들도 대부분 자율복장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너무 단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상고해요. 너무 탁 이렇게 칼같이 튕기는데. 저도 오늘 회사의 촬영이어서 방침입니까? 촬영이느라고 그런 거죠? 네. 회사는 약간 좀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하고 다닙니다. 약간 조금 더 로컬과 빅펌이 약간 그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알려달라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전년도 손익 비교해가면서 이제 개정 감액별로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상 될 때는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저희가 아니고 사업자 대표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원래 처음에는 감사라고 하면은 되게 셀 것 같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막 서류를 막 그런 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고객을 상대하는 건데 고객을 감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내놔라 하더라도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조금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달라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래 같으면은 감사하면은 막 파란색 박스 들고 와서 막 서로 집어담고 그거를 검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회계 감사는 그렇지는 않고 약간 회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협력을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이라서 이게 예전에 갑이랑 을이랑로 얘기하면은 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완전 을들은 아닌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게 되게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이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더 이제 고무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또 연봉도 높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합격이 돼서는 뭐 충분히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합격까지가 힘든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일단은 그러면 회계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정의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회계사가 하는 업무들에는 네네.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제 재무 보고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는 작성된 재무제표가 과연 적절하게 작성된 게 맞는지 그거를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 관련 부서에서는 기업의 가치평가나 재무실사, 뭐 구조조정 관련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제가 소속된 텍스본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조세불보, 그리고 세무조사 지원, 세무진단, 법인세 신고 등 이런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제 주체들의 뭐 회계, 재무, 세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거는 뭐 다 그냥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회계사라고 하면은 그 회계 관련된 정보를 감사를 한다는 게 장부가 믿을 수 있다 이거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역할이 그 세무사와 회계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역할입니다. 어떤 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장부를 보겠는데, 내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보증을 한번 해서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감사를 해봤는데 뭐 믿을 만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네네. 거고, 회사 쪽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더 자료를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정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8과목이면 하루가 24시간이면 뭐 3시간씩 해서 뭐 잠을 안 자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좀 비중을 두고 이 8과목에서 배점이 좀 높은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공부 방법을 말씀하신 것 네, 같은데 네. 저는 공부 방법은 3회독을 기준으로 좀 중점을 두었는데요. 먼저 1회독을 할 때에는 요즘에는 강의를 할 때 판서가 요약된 노트가 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트를 중심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남이 요약한 거다 보니까 저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보완을 해놓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분명히 제가 책이나 노트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기재해서 나중에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트와 책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읽으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중요한 것은 2회독을 할 때부터는 이제는 개념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서 큰 그림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같은 개념이 다른 챕터에서도 나오고 서로 혼동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 이것을 어디서 봤던 경우가 있다면 그거를 링크를 걸어두어서 항상 같이 암기를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3회독을 할 때부터는 계속 이 노트를 가지고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 공부량이 되게 많은데 한 번에 암기를 하기도 쉽고 출제자가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함정을 잘 피할 수 있습니다. 3회독으로 예. 공부를 하셨고, 우리 정은우 회계사님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전략적으로 최대한 적게 공부하는데 중점을 뒀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만 네, 하려고. 도서관에 있던 공부법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공부법 책을 읽었을 때 그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가져갈 것만 외워라.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만 풀어라. 라는 거였어서 그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홀수 짝수로 나눠서 그 여러 번 풀려고 짝수를 짝수 번호만 먼저 풀고 홀수는 다시 그 다음에 풀면은 2번 회를, 그러니까 회독으로 치면은 1회독을 할 때 절반을 공부를 한 거고 2회독을 할 때 또 절반을 공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높이려고 할 때
뭐 3회 배수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독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 전체 범위를 보는 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 이제 절반을 보고 또 그 절반을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또 좀 회계사 네. 분이시라 그런지 또 이렇게 숫자로 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이게 합격 기간이? 저는 정확하게는 1년 8개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2014년에 네. 다만 됐고. 그 학점 자체를 따고 공부를 했던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그 고시반에 입반해서 고시반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한 거라서 조금 정확하게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천재시네. 아닙니다. 천재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회계사를 꿈꾸셔도 좋습니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맑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거의 전부 다 판단이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점점 기업 구조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산업도 나오고 거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내용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되게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회계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판단되는 문제들 다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깨달음을 얻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입니다. 오늘도 회계사에 관해서 정말 검색창에는 안 나오는 꿀팁들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